자, 스스로 핵심 정리 30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당대에 발전한 동아시아 문화권이 먼저 나오는데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거는 그 당나라 때 그러니까 여러 문화적 공통 요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화 공통 요소를 같이 서로 공유하는 문화권을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이 도호부를 설치해서 몽골, 서역, 베트남 등을 이제 지배를 하는데 이 당나라 때에 동아시아 문화권이 성립이 되는데 그 주요 문화 요소가 유교, 불교, 율령, 한자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유교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이념이자 사회 규범으로의 기능을 하게 되고요. 불교 같은 경우는 위진 남북조 시대 이후 점차 중국화되게 되면서 동아시아 각지에 전파할 때 중국화된 불교들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 관련 건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율령체제는 당나라 때 확립이 돼서 주변국에 전파되죠. 대표적인 주변국이 바로 우리나라 삼국입니다. 삼국. 삼국의 율령체제, 그리고 일본한테도 건너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자는 동아시아 지역의 공용 문자로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까지 한자가 공용 문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반도에 등장한 고대 국가들, 우리 한국사에서 다 배운 내용이지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고조선은 한반도 만주에 등장한 최초의 국가로 청동기 문화가 기반입니다. 청동기 문화가 기반이고요. 삼국의 성립과 남북국 시대 보시면 삼국의 성작은 중국으로부터 율령, 유교, 불교 등 지금 이게 다 동아시아 문화 공통 요소죠. 여기에 플러스 한자까지 수용이 되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삼국 중에서 신라가 당과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 무너뜨리고 당을 몰아내서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고구려 지역 쪽에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새로운 나라가 생깁니다. 대조영이 세운 발해죠, 발해. 그래서 이 시기를 남북국의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사에 배운 내용 살짝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본 역사는 이제 3세기 이전의 모습을 보시면 3세기 이전에는 신석기 문화, 조문토기라고 하는 그 무늬가 있는 이제 토기, 그다음에 간석기 사용, 농경이 시작이 됐고, 그렇지만 여전히 수렵과 채집이 중심이었던 게 일본 신석기 문화의 특징인데, 일본의 고대 문화의 시대를 야요이 시대라고 합니다. 기원전 3세기경부터 대륙과 한반도에서 벼농사, 청동기, 철기가 전파되었던 시대를 야요이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 기원 후 3세기경에 30여 국의 소국연합체로 형성이 됐던 것으로 보여요. 나라 중에서 야마타이국이 가장 강했거든요. 그래서 야마타이국이 가장 강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4세기경에 그 야마토 정권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야마토 정권이 출현하게 되면서 6세기 중엽 이후에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용을 하면서 이 야마토 정권이 이제 점점 더 이제 강해져서 중앙집권화 체제를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 때에 그 이름을 크게 알린 사람이 바로 쇼토쿠 태자예요. 그래서 쇼토쿠 태자가 중국과 한반도의 선진 문화를 수용을 하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를 하고 불교 진흥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일본의 정치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랬던 그 일본에서 그 중국처럼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이카 개신이라는 걸 합니다. 다이카 개신, 그러니까 다이카라는 연호를 따서 개신, 새롭게 그 고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당의 윤력 체제를 모방하고 천황 중심의 여기 포인트는 그거죠.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발달을 하다가 7세기 말경에 국호를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와 천황이라고 하는 군주 칭호를 7세기 말에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아스카 문화라고도 하거든요.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그 아스카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의 그런 문화적 특징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 시대에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수도를 옮겨요. 수도를 헤이조코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면서 이제 그 율령 국가를 확립하면서 이때에 그 고사기, 일본 사기와 같은 역사서도 편찬을 하고요. 만엽집 뭐 이런 걸 편찬하면서 편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아스카 문화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헤이안 시대가 되면서 크게 바뀌게 되는데 이제 왕권이 강화돼요. 왕권이 이제 약화돼요. 왕권이 약화되면서 귀족과 호족이 그 대토지인 장원 소유하는 거를 더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무사 계층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무사들이 이제 힘을 키워서 각자 자기 세력을 키우는 독립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9세기 말부터 견당사는 이제 당에 보내던 사신이거든요. 당에 보내던 사신을 폐지합니다. 당에 보내던 사신을 폐지하고요. 왜 우리 꼭 중국 거 따라야 돼? 그 한반도 거 따라야 돼? 우리 나름 거 해도 되지 않아? 라는 국풍 문학이 발달이 돼요. 국풍 문화. 그래서 그 자기네 것, 자기가 그 나라 시대까지는 보통 이제 중국이나 한반도 것을 막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우리 나름 독자적인 문화 발전을 시키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본인들에게 편한 가나 문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자를 개량한 거거든요. 한자를 쓰기 편하게 줄인 거예요. 줄이고 막 이렇게 그 몇 개만 이렇게 쓰고 막 이런 거. 그래서 한자를 개량하는 가나 문자를 만들고요. 주택 관복과 같은 것도 일본적인 특색이 출현을 하게 돼서 나름의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30페이지의 스스로 핵심 정리였습니다.